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네.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서 고소를 한 사건에서 네. 고소의 상대방이 많은 형량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6년의 실형에 처해졌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엄청난 형을 선고받은 거죠? 맞습니다. 아마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이제 남녀 관계였다고 해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네. 동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그 만남을 주선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남녀가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이제 좀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만날 수는 있잖아요. 네, 만날 수 그래가지고 술 한잔 했어. 근데 남자애가 자기 모텔에 자고 갈 건데 여자애한테 꼭 자꾸 같이 가재. 근데 여자애는 뭐 처음엔 당연히 안 간다고 했는데 남자애가 잠깐만 같이 가자고 하니까 뭐 여자분 말로는 뭐 그런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의사는 전혀 없이 일단은 걔가 자러 간다고 하니까 잠깐 갔대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거야. 슉슉 뭐 이러면서 야 너 이제 나랑 같이 하자. 그런데 거부를 하니까 때린 거야. 때려가지고 피가 막 났어요. 상처가 막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는 패닉에 빠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강제로 했는데 문제는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촬영되고 있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여성이. 근데 막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드려 맞고 상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근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 요건이 네. 동의 없으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몰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동의 촬영이죠.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당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가위 같은 걸 그러니까 흉기로 위협을 하고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남자애가 찍으니까 그 영상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가려요. 베개 같은 걸로 얼굴만 안 나오고 계속 가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혔어.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를 다퉜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변호인으로는 상당한 이제 대형 펌에서 선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다퉜어요. 막 여기저기 다 사실조회도 하고 자기네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보려고 사실조회? 여기저기 기관에다가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우리 말이 맞는다는 거에 대한 거기에 합당하는 증거 이런 것들이 더 나오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사실조회 신청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도 피해 사건이다 보니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조회나 이런 것들 결과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하고는 동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선고가 됐는데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죄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강간상해죄네요. 특수강간상해죠.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죄를 다툰 상황에서 6년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 정확히 나온 거네? 열받네? 네?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가 나왔는데 장량 강경이 됐다는 거야 지금? 아이 들어봐. 나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내용 모르는데 아마도 흉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없다. 흉기의 입증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간상해가 그래도 7년 이상 아닌가? 5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량 강경 없이 6년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뒷받침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서는 저도 조금 우려했던 건 현장에서 가위라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무죄로 인정이 되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판결문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그러면은 때려서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가해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나요? 그거를 자기가 때리지 않았대. 때린 사실이 없고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고 안 때렸대. 그냥 혼자 상처를 입은 거다. 그리고 이 사건 이외에 자기가 때리지 않았고 두 번째 상처를 입은 게 있는데 그 진단서 날짜가 잘못됐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상처다. 그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 사실조회 결과를 저도 봤는데 불리해요 걔네들한테. 실제로 그날 딱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뢰인이 변호인을 속였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약간 변호인이 너무 초짜라 가지고 그냥
뭐 그러면은 부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다 주장한 게 아닌가. 10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5년 이상의 법정형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6년은 좀 낮은 선고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강도강간 사건 변호하면서도 강도강간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량감경 받아가지고 6년 선고받고 먹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장량감경이 된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건 또 이 사건은 장량감경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닌데도 맞습니다.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만 한번 받아보고 조목조목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의뢰인께서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갔다 왔어요.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저희가 잘 이제 어떻게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긴 했지만 네네. 본인이 겪은 바를 정확하게 잘 진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부인하고 생부인하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피해자까지?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막 몰아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신문할 때. 이게 또 지방 재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오게 만들고, 아니 내가 지금 강간당했는데. 저희가 한번 판결문 보고 검사님한테 네. 정중하게 항소도 요청드리고 뭐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고요. 네네. 아시겠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